오늘은 치밀한 범행 준비와 살해 방법에서 역대 가장 잔인한 범죄 중 하나로 남게 된 제주 전남편 토막 살해 흉악범 고유정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1984년 1월 30일 생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고유정의 사주 명식이에요.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검정 색깔 부분들이 다 수기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식신에 해당되는 을목은 목기운, 그리고 제가 옆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 축토는 토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로 형광펜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일주죠. 일주, 월주, 연주인데 이 일주와 연주가 간여지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간여지동에 해수가 표리구조라고 해서 여기에 금기운이 이렇게 끼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금기운이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사주가 수기운이 태과하게 돼요. 상당히 신강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동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사주에 지금 화기운이 없어요. 화기운이 없죠. 수기운이 태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음지에 있게 됩니다. 음지에 있게 돼서 남들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속내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속에 어떤 것들을 담고 있고 생각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주 전체적인 물상을 봤을 때 지금 이 축토는 토기운이긴 하나 그 안에 수기운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개수가 흐르거든요. 축토 안에는. 그래서 물상도 진흙탕이에요. 진흙탕이고 흙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 전체는 이제 신강할 뿐만 아니라 물상도 흙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을 말려주는 화기운과 목기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기운과 목기운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주를 살펴봤을 때 을목이 있죠. 을목이 목기운으로 물을 빨아들이려고 해요. 양쪽에 있는 물들을 빨아들이려고 하는데 수기운이 태과해서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이 을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지지에 자수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해, 자, 축, 방압이 일어납니다. 해자축 방압이 일어나면서 이 전체가 수기운을 형성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 자수가 끼게 되면 해수가 이렇게 축토를 또 가운데에 끼고 있기 때문에 수기운이 2배로 형성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표류지상이라고 해서 이 을목이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물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 천간에 있는 을목은 사용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썩은 나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 을목은요, 또 중요한 부분이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또한 이 축토가 편관으로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 편관이 겁재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요. 어느 정도. 근데 이 수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축토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 축토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기운이긴 하지만 수기운을 머금은 축축한 땅이기 때문에 이 겁재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 여자 사주에서 관성은요, 남자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시선이나 틀, 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주관하는 관성이 사주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은 남자도 이 여자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사회적인 법도 이분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관성의 힘도 무용지물이라 법을 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또한 이 사주는 월지가 편관이기 때문에 편관격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적을게요. 편관격 사주인데 이 편관은 일단 관성임으로 명예를 뜻하지만 칠살이라고도 하거든요. 칠살이라는 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칼을 들이미는 느낌을 갖는 글자예요. 그래서 무서운 그런 느낌을 가진 게 편관이고 그래서 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폭력성과 힘을 갖는 글자입니다.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직업적으로 풀게 되면 이 편관을 사주에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뭐 군인이나 경찰같이 되게 딱 느낌이 센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강한 직업을 뜻하고요. 직업상으로는 이 편관이라는 것 자체는 칠살, 폭력성,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글자인데 고유정 씨가 이 편관격이라는 거죠. 또한 편관 양쪽에 자리하고 있는 겁재가, 그러니까 이 편관이 그래도 겁재를 잘 제어해주면 이 사주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규율이나 법률을 따를 수가 있었는데 이 사주는 아예 제어 자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더더욱 커진 거고, 그러면 이 겁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겁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키냐. 겁재는 매우 강한 힘이에요. 겁재 또한. 그리고 극단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극단적이고 욱하는 성질도 있고요. 그래서 사주를 열어봤을 때 상대방이 겁재가 좀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싸움이 벌어졌을 때 되게 극단적인 성향을 띌 수가 있어요. 막 뒤집어 엎는다든지. 사주에 이렇게 겁재가 있으면 배신도 가능하고 이거는 깡따구로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매우 강한 힘이자 극단적, 욱하는 성질, 뒤집어 엎는 성향, 그리고 배신까지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겁재를 제어할 수 있는 건 편관인데 비견과 함께 수기운이 너무 태과하다 보니까 이 축토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되어 있죠. 이 편관과 식신이 고립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수기운이 사주에 태과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꿍꿍이를 알 수가 없고 여러 사람 사이에 섞여 있을 때도 겉모습이 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얌전하고 차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주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일을 벌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또한 월주에 양인살까지 있죠. 이 양인살이라고 하는 것은 양손에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성향도 내면에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대운의 흐름을 살펴볼 건데요. 이분이 21세까지 대운이 정말 극호운이었어요. 운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주에 꼭 필요한 것은 화기운과 목기운이에요. 화기운과 목기운이 전체적으로 너무 습하고 수기가 많은 그런 기운을 잘 끌어주고 조절해주는 기운으로서 필요한데 정화와 병화로 화기운이 싹 이렇게 들어왔고요. 묘목과 인목으로 목기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까지 정말 극호운으로 어떠한 불운이 다가와도 이럴 때는 다 넘어가요. 실제로 고유정 씨가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돈 걱정 없이 이 시기 때 부유하게 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도 모두 무리 없이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21세까지가 극호운이고 운이 너무 좋았는데 22세 때 보시면 이때는 무토와 진토로 토기운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토기운은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관성이니까 나름대로 이때는 법률을 어기는 행위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관성이 남자다 보니까 22세 대운에 연애랑 결혼 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22세 대운 시기 때 연애나 결혼을 고유정 씨가 했을 거라고 이제 사료가 되고 실제로 대학교에서 CC로 만나서 이제 6년간 연애 후에 결혼한 것이 전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 때 무토와 이제 개수가 이제 합을 하거든요. 이렇게 합을 해서 이때 이제 연애나 결혼 수가 상당히 높았고, 그와 반면 20대 후반으로 가면 진토가 들어오죠. 그럼 진해 원진살도 있고요. 원진이랑 또 어떤 게 있냐면 귀문간살도 있죠. 그러면 남편이랑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때 뭔가 삐그덕거릴 수가 있고 이혼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2017년도에 이혼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32세 대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또 벌어지냐면, 관운이 들어온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사화가 문제예요. 이 사화는 일단 화기운으로 들어와서 좋은 게 들어왔긴 했어요. 그런데 내 남편 궁이랑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도 충을 하고 여기도 동시에 충을 하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남편과의 그런 갈등수나 이제 이혼수 이런 것도 이때 있다고 봐야 되고요. 충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적으로 상당히 운이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이제 남편도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이 해수가 이렇게 양쪽에 있다 보니까 공격을 이제 양쪽으로 받죠. 그래서 이 사화가 지금 이 해수랑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화기운이 좋게 들어왔는데 지금 충운을 맞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운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 2019년과 2020년 운을 한번 볼게요. 2019년 올해는 지금 해수 때문에 고유정 씨가 복음살이 상당히 강하게 왔죠. 복음살이 지금 이렇게 두 군데 걸쳐서 작용을 하고, 이 부분은 초년기라고 해서 초년기로 이제 빼고 보더라도 이제 복음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때로 이제 복음살은 이제 극단적인 그런 느낌을 가진 살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나의 활동 자체가 막힐 수도 있고 건강 쪽으로도 많이 흔들릴 수가 있고 무조건 몸을 사려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살이 일단 맞았고요. 살해 사건이 벌어진 이제 5월달 운을 보시면 기사월이에요. 기사월로 이 사화가 들어오면서 똑같이 대운과 똑같이 지금 충운이 벌어졌고요. 전체적으로 대운과 세운을 살펴보게 되면 2019년 5월 운에 복음살이 지금 여기 보세요. 32세 대운의 기사 대운인데 기토 싹 다 기토가 들어왔어요. 32세 대운, 2019년 기해년 기토, 그리고 5월에 기사월에 기토, 싹 다 복음살로 걸리고요. 또 복음살로 걸리는 게 이 32세 대운의 사화와 5월달 2019년 5월 운에 그러니까 살해를 한 월인 거예요. 이 월이. 그러면 이 사화와 사화가 겹쳐가지고 여기도 복음살이 또 걸리게 됩니다. 그럼 복음살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왔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예 대운으로 이미 사화와 해수가 부딪힌 상황에서 월운까지 살해 사건이 벌어진, 살해를 저지른 월운에도 사화가 들어와서 해수와 부딪혀 깨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지에 자수가 들어왔을 때 방압이 일어나면서 표류지상 작용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새로 흘러갑니다. 자수가 들어와 있어요. 아예 내년에 기해년 자체가 물상 자체도 흙탕물이에요. 그러니까 고유정 씨한테는 상당히 올해 운도 좋지가 않았던 그런 시기고요. 내년도 수기가 안 그래도 많은데 더 가중되면서 상당히 안 좋은 형태로 가게 됩니다. 십성의 관계로 따져보게 되면 해자축 방압이 이루어지면 수기운이 형성이 돼요. 수기운이 형성이 되는데 이 수기운은 고유정 씨 사주 안에서 비겁에 해당이 되거든요. 비겁은 나와 똑같은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세력이 상당히 많은 곳에 뭔가 경쟁 구도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은 환경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운세인 거죠. 그래서 고유정 씨한테는 2021년까지도 그렇게 좋은 운세가 아니에요. 수기운과 금기운이 계속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고유정 사주풀이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